없이 방어전쟁 해라 그랬어요. 맹자도 공격전쟁 하지 말고 방어전쟁 하라 그랬어요. 작은 독으로 큰 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수사계는 본계, 간계, 본계가 15.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분명히 향후 이게 주요 이거 여기 앉으면 되겠다. 1년에 주세요. 네 번. 네. 개인적인 운명이라는 얘기. 왜 네 번이냐? 왜 네 번일까요? 저 절기별로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1년에 들려요? 4번. 네. 아니요, 1년에 개인 운명이라든가 개인에 관련된 일을 칠 때는 네 번을 치요. 네 번. 그래서 왜 네 번을 치느냐? 절기. 춘하, 추동. 3개월 단위로 그게 원형이적입니다. 계속 오거든. 원형이적이 바로 그만 춘하, 추동. 우리 몸속에 이게 원리가 바뀌는 1년에 네 번 치면 한 절기가 되는 한 절기 3개월 치요. 근데 내가 뭐 저는 윤석열이 되든 말든 누가 도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먼저 그거를 떠드니까 윤석열이 위해서 내가 네 번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 한 6개월 동안에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까지 온 김에 시연을 한번 쳐보자 그래서 쳤어요. 쳐보니까 초계가 9가 나오더라고요. 9. 초효가 2효가 6이 나와요. 3효도 6이 나와요. 4효까지 6이 나와요. 그 다음에 5효가 7이 나온다. 그러면 상효가 9가 나온다. 6, 7, 8, 9 중에 하나 나와야 된다 그랬죠. 예.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어디 8이 하나도 없어요. 예. 9는 뭡니까? 초구잖아요. 초구는 노양이죠. 노양. 양입니다. 예. 6은요? 노음이에요. 노음입니다. 6은 전부 노음입니다. 그죠? 7은 소영. 소양이죠. 9는 노양이죠. 자, 뭐는 변하고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노양 변화. 노양과 노음은 변합니다. 그죠? 소양과 소음은 7과 8은 안 변해요. 자, 이게 쪽에서 말하는 이 본계입니다. 본계. 본이. 이게 뭐죠? 네? 풍이죠. 바람. 이게 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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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풍네 무슨 개입니까? 네. 네? 풍네 이깨죠. 이깨. 이게 이 이깨입니다. 이깨. 자, 이제 본계는 이깨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노양과 노을 바뀌니까 변화시켜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초보가 양이는 음으로 바뀌어야죠. 예. 음은 양. 양을 바뀌어야죠. 음이니까 양. 양을 바뀝니다. 또 양을 바뀌죠. 7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 안 바뀌죠. 9는 바뀌면 안 바뀝니까? 바뀌기. 바뀌면 9는 바뀝니다. 네. 자, 이거 무슨 개입니까? 태. 대고. 택이죠, 그죠? 예. 태택. 택배가 이건 뭡니까? 소나. 풍이죠, 그죠? 택풍 대고. 대각계입니다, 그죠? 대각계가 나옵니다. 택풍 대각. 태풍 대각계 괴이가 이 대의가 뭔지 아십니까? 풍내 입계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개입니다. 태풍 대각계는
아주 흉한 게 괴상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약한 음이 아래 위를 막고 있어요. 강한 양이 아주 얘기를 지탱을 못합니다. 이것은 태풍되는 지붕의 벽이 무너져 석가래가 지붕의 벽이 무너져 석가래가 물에 내려지는 이 뜻이라. 자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서 보내서 가니까 가지죠 직교라. 자 그러면은 몇 개가 변했어요? 본교에서 직계로 몇 개의 교회가 변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변했죠. 원래 전교에서 5개가 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배우는 불변한 개가 뭐죠? 이게 주교입니다. 이 해석 직계가 아니고 네? 직계 집교에 안 변하는 네. 직계 불변혈을 보는 게 아니고 직계 예. 그러니까 본계 5가 변했죠. 5가 변했으면은 그렇지 맞네. 직계 불변 불변이 어떤 거죠? 이거죠. 그렇죠. 이게 주교. 아니. 이 주자의 해석에 따르면은 5개 변했잖아요. 예. 변하지 않는 이 개가 주요입니다. 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책에는 어떻게 해요? 책에는 직계 불변혈로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직계의 불변을 되어 있어요. 저는 직계가 몇 개 변했죠? 하나, 둘, 셋, 넷, 5. 5변이죠. 5변이면 네, 잠깐 이게 맞습니다. 예. 이게 이 교회에서 주소로 해석해요. 이 교회의 운명이 무슨 6개월. 네? 이렇게 쭉 얘를 쳤어. 근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은 앞으로 여기서 무슨 재미삼아 교사 교회사 풀이만 하면은 너무 딱딱해요. 내용도 이게 실질적인 어떤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 교회에서 하기는 좀 위에 계신 분한테 불리면서 그런 행위가 되니까 제가 잘 교회가 아닌 데서 한 번씩 가끔씩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효사 풀이가 엉뚱한 풀이가 막 나오지요. 이게 이런 것을 위한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시작할까요? 도울 선생이 한 거는 오른쪽이고 똑같았어요. 그때 봤어. 오른쪽에 나온 게 있잖아요. 태풍 대각계가 나와요? 네. 그 양반 그걸 풀었다. 확실해요? 네, 여기 봤어 지금. 내가 유튜브로 넘겨놨거든. 넘겨놨어요? 네, 쓴 거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떨 때는 진짜 내 개인의 중요한 거 관계를 하기가 겁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거의 틀린 걸 못 봤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사실 다 해요. 옛날 사람 다 했어요. 뭐 누구는 학교를 다 했어요. 중국에서 뭐 공자 누구 다 주자 다 했어요. 한국에 뭐 되게 이야기 다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뭐 주역적인 생활이 이게 생활이 기본이었어요. 마치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이 생활의 일한 그였어요. 다 문이었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원래 주역이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거기다가 육아적인 공자 맹자의 어떤 육아적인 주자라든가 정주자에서 정차 이 사람들의 뭐 송대 이학자들 있어요. 자꾸 붙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
지역을 공부하면서 이 의리역, 이걸 의리역이라고 그랬죠. 의리역 위주로 하면은 주역이 아주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주역점을 하면 상수역이라고 해요. 상수역의 주역이에요. 묘미를 참주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죠? 이 해석은 주역의 이 본계에서 직결한 해석은 어떻게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가 바뀌었을 때, 본계에서 직결. 두 개가 바뀌었을 때, 세 개의 요가 바뀌었을 때, 네 개의 요가 바뀌었을 때, 다섯 개, 전부 6개 다 바뀔 때, 9666, 96이가 6개 다 바뀌어야 되죠. 그런 게 실제로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본계 무슨 게, 직계의 무슨 게 몇 번째 바뀐가 하면 위에 거냐 아래 거 그걸 중심으로 삼으면 그게 해석상의 물론 일정한 건 없어요. 해석상의 기준이. 근데 가장 지금 현재까지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심지어 한국에서도 하시겠지만 저는 주로 중국 걸 따. 가장 권위적인 해석은 누구 겁니까? 주자의 해석. 그렇죠. 저도 대부분 주자의 해석을 따요. 그러니까 그 주자는 사실 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주자가 당시 누구하고 그 결혼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주에 관해서 물론 다른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상수의 대가가 누굽니까? 소강절이라고 들어보세요. 소강절. 아마 이 소강절. 이 글자가 맞나 모르겠네. 소강절이. 강절 소옹이에요. 원래 이름은 소옹입니다. 소옹. 아마 이 이름 맞을지 모르겠는데 소강절. 이 사람이 가장 대가, 이 사람이 주자하고 교류가 있어요. 이건 뭐? 아 이건 잘 그려지네. 이 잘 그려지네. 잠깐. 그렇죠. 에어컨 추워서 어디 벗어요? 저도. 옆으로 왜 터질까? 왜? 아니 에어컨을 이걸 켰다고요? 이제 끄셨습니다. 에어컨 사람은 별로 몸에 안 좋아요. 저도 참는 게 네. 오히려 몸에 더 좋습니다. 아 이제 조용하다. 이제 시작할까요? 오늘 더 오실 분 안 계시나 보네 이제. 태풍 대과. 또 소과가 있죠. 소과계가 있죠. 대각계가 있고.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수천 수계까지 했나요? 수천 수계가 6번째죠 아마. 맞죠? 다섯 번째. 아, 5번째요? 네. 그럼 오늘 6번째 하시나요? 아, 수천 수계 뭐 심당을 질문할 거 없어요? 때문에 이 때문에. 쭉 하다 보면 저도 자꾸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이게 그게 글자도 생각 안 할 때가 있고. 수천수계 오늘은 그럼 6번 수천수계 그려볼까요? 계산을 천이지요. 수 네? 수천수 맞아요? 맞죠? 수천수계입니다. 자, 오늘 하게 될 수천수계는 아니 지난번 했었는데 아니요? 써진 걸로 했어요.
했어요. 근데 오늘은 네. 천수송계입니다. 예. 네. 천수송, 예. 송, 예. 이 송자죠. 예. 송계, 예. 수천수계는. 그럼 이 천수송계를 봅시다. 천. 뭐 좀 나도네 뭐야? 어디서 온지 아시겠죠? 수가 아래로 오고 천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천수송계 된 거 아시겠죠? 앞으로 몇 개 개가 64개 중에 몇 개가 이런 수순으로 나갑니다. 꼭 이 수순으로 나가진 않아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왜 석계 전에 설명이 있는데 뒤에 계산전에 보면 석계가 나오죠. 석계 설명인데 왜 이렇게 순서로 나간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수천수계 이 천수송계 다음에 무슨 개가 납니까? 여덟 번째 지수삭계가 나올 거예요. 아홉 번째는 일곱 번째가 일곱 번째 지수삭계가 나오고 여덟 번째가 수지 비. 수지니까 지수수지. 이것도 같은 일. 이런 수도 잘 나갑니다. 왜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만사 삼다만상의 모두 이 변화라는 것은 변하잖아요. 변한다고 해서 이것에서 저것으로 혹은 여기에서 이렇게 변할 때는 그 변한다는 자체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건이 변해서 곤이 되고 곤이 변해서 건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중천의 용구, 중천의 용육이 나오죠. 육과 곤 변하잖아요. 이 변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거 좋고 나쁜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늘이 있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이 동전의 양면의 이 변화의 원리는. 그래서 이런 순서 잘 나갑니다. 주역계가. 네. 그러니까 조금만 택계가 빗계도 빗계가 태게 되잖아. 비극태래. 비지탈라. 꽉 막히게 끝나고 나면 좋은 세상이 열려져요. 세상이 어지러움 같아서 망할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운명의 변화라는 지. 이런 원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 이 춘추 시대 때 제자백가 중에 누굽니까? 노자가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의 내용 보면 이런 원리들이 많이 써놨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 때 보면은 이 도덕경에 하는 말입니다. 복 있죠, 복. 복이여, 복해. 뭐라 그랬어요? 화지, 소, 엎드려 복자죠. 이래서 나죠. 그 다음 화라는 것은 화해, 이것은 반대입니다. 복. 복지, 소, 의라고 해놨죠. 네. 복이라는 것은 화가, 이 복은 좋잖아요. 이 좋은 복이 이미 화가 그 곁에 숨겨져 있어요. 복이 좋다고 무슨 복 받아 좋다고 뭐 사람 좋잖아 복이. 근데 그 복 속에 기쁨 즐거움 속에서는 이미 이 화근이 안 좋게 되죠. 이미 그 속에 잠복해 있어요. 네? 화라는 것은 나쁘잖아요. 근데 화라는 것은 복이 거기서 이미 화의 근거에서 어떤 받들음을 이주를 받아가지고 이게 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에서 말하는 이 비계 있잖아요. 비가 극해서 태계가 되죠. 네? 또 태가 지나 비가 돼요. 태비 관계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비 이런 내용. 자, 이제 그래서 이거 지역 됐죠? 네. 이거 노자 게임
자, 그래서 천수 송교는 수천 수계가 이걸 무슨 계를 한다고요? 무슨 계를 한다 그랬어요? 교육계도 되면서 도전계도 되더라고요. 도전계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하 도전계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상이 하가 되고 하가 상이 되는 거. 제가 이 용어는 알고 쭉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무슨 계라? 그러니까 저게 도전계도 되면서 교육계도 되는 거죠. 교육계. 교육계는 아래 위가 저렇게 바뀌는 거고 수천이 이걸 교육계는 상하 교육계란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교육계도 되면서 또 이렇게 180도 예, 돌리면은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도전이. 도전계도 되고. 도전계.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천수송계의 효사 저기 계산 들어갑니다. 송은 뭡니까?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분쟁이죠. 뭐 할 때 쓰는 거야? 소송이죠. 소송. 소송이라는 것은 꼭 뭐 근데 요즘엔 무조건 법원 가서 하는 게 소송인데 옛날 말로 소송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그룹이면 그룹, 조직이면 조직, 그 말이면 말 단위에서 가장 연장자거나 지혜가 있는 연세 많은 나이 많은 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되냐 평리라고 평리 평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평 송이라는 말 뜻은 평 리입니다. 이치에 맞게끔 평이 뭡니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법원이 어디 있어요? 경찰서가 어디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연세 많은 아니면 저기 신망이 높은 연장자가 있으면 그분한테서 이거 좀 어떻게 누가 잘해 좀 그래 너는 무슨 일이냐? 너는 무슨 일? 너 이유를 다 듣고 다 해봐. 그러면 이렇고 너가 이것은 이건 네가 잘못 이건 네가 뭐 이만큼 한다면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송이라는 것이 원래. 근데 요즘은 뭡니까? 무조건 뭐 소송의 주 목적은 뭡니까? 돈이죠. 재산권. 뭐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뭐 형제지간에 뭐 정패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근데 이게 송이라는 것은 또 한번 봅시다. 왜 숙괴 다음에 송괴가 왜 하는 의미적으로 수라는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 수는 수야라 그랬죠. 기다림이고 기다리는 것은 근데 수라는 것은 음식에 대한 저기 필수적인 뭔가 의식주 생활의 기본 욕구가 차츰 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라는 것은 결국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욕망이니까 욕망이 점점 이제 커지면은 사람끼리 이게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볼 때는 송계가 바로 숙계 다음에 나오는 이유도 그거라고. 자 봅시다. 송은 유부 질척이니 중길하고 종은 흉하다. 이견대인 불이섭 대천이다. 해석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송은 믿음이죠. 유부 믿을 붙잡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다. 질하면 척하죠. 질은 뭡니까? 우리가 질 시간 꽉 막히는 거죠. 그죠? 하면은 척이 뭡니까? 두려운 거는 질척일만 안 쓰이는 데서 주역에서는 옛날 한문이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길종흉 이게 네 글자인데 해석할 때 중하면 길하고 종하면 흉하다 이렇게 봐요. 맞습니다.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다가 이 중도에서 그만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방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가 올라 내가 올라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요새 뭐 삼심제도에서는 뭡니까? 1심, 2심, 3심까지 가죠. 3심까지 그 좀 끝까지 가면은 이겨도 어때요? 지면 당연히 흉한 거고 이겨도 뭐랄까 뭐 명망이랄까 그
상처뿐인 영광이지 사실은. 그걸 이견대 이 뭐하면 이하다고요? 견대인이에요. 대인을 만나보게 되면은 이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 대인은 그래서 어떻게 누가 누굴 말할 거야 대인을? 이 평리를 잘해주는 이 옳고 사 이라는 사리 아니에요. 사리의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평해주는 그 사람이 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공정해야지. 그 사람이 벌써 치우치는 뭐 편견이라든가 사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대인이라서 이런 공평한 태도를 가지는 이 평리를 해줄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뭐 이롭죠 당연히. 상관간에 분리섭 대처 불리하다 그래요. 견대인 하면 이해한데 섭대천하면 불리하다. 섭대천이 몇 군데 나옵니다. 주역에서 한 10개 정도 되나 뭐 개 중에서 나옵니다. 이 섭대천, 분리섭대천, 섭대천. 섭대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대천 그야말로 큰 내천입니다. 그죠? 내천이 어디 있어요 거기? 천이 어디 있어요? 물. 이게 물이잖아. 이게 감개죠. 이게 천이 이거는 뭐죠? 건개입니다. 그죠? 또 네호개가 뭐가 있어요? 호개가 뭐가 있나? 네호가 뭔가요? 예? 이게 호입니다. 이개입니다. 그죠? 이개입니다. 또 외호개가 뭐가 있나요? 품이라 그죠? 이것은 외호인데 이 내호 외호인데 이것은 외호 품이라 손개입니다. 그죠? 네. 호손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이 그러면 이 건개의 성정이라든가 감개 성정이라든가 손개 이개 성정이 뭐뭐라 설계적으로 쫙 나오죠. 이 개는 무슨 10개 20개 나오는데 무슨 뜻을 다 포함한다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교사풀이하기 편합니다. 교사풀이할 때 엉뚱한 말이 나오면 아 저게 관계되는 거구나. 매 64개 매 개는 4개의 개를 가진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4개. 그래서 분리섭 대천. 대천자. 큰 내를 지나가면 섭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건널섭자지요. 건널선 대천 큰 내를 건너는데 건널섭자는 이 뭘로 건넙니까? 옛날에는 맨발 걷고 건너. 근데 소송하는 과정에서 섭 대천은 큰 내를 맨발로 걷는 이 위험한 행동을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뭐 무리한 행동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불리함을 뭐 커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위증 그런 위험한 행동 하는 게 섭대천입니다. 그런 거 하면 불리하다는 있는 그대로 해야지. 네? 됐죠? 그 다음에 단화, 단사입니다. 송은 상강하음, 흠이 견이 송이다. 아시겠죠? 상강하함. 하흠이라고 그죠? 강이죠, 그러니까. 네? 예. 감이니까 흠이죠. 흠을 합니다. 네? 상강하함이 이 말입니다. 천수, 송이니까 상강하함. 흠이 견. 자, 흠한 데서도 근하니까 이것이 이 괴사를 보면 이것이 송괴다 이 말이죠. 송유부, 질척중질, 강내 내특 중에 자 이제 보십시다.
유구질적 앞에서 나왔습니다. 중길이 뭘까요? 중길. 중이 뭡니까? 중이 어디 있어요? 중이 구이 구워 보세요. 구이 구호 중이죠. 예. 중이 양자에서 길하다 그래놨습니다. 중길. 왜 그러냐? 강내이 득중야요. 강이 내합니다. 강이 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호에서 왕은 올라가는 거, 구호에서 구위로 내려온다. 전체적 이야기. 전체적 교사 전체. 교중계 전체적 이야기입니다. 이 득중 했죠 둘 다. 예. 종흉은 중길. 중도에서 그만둔다. 이 중이란 특중할 때 중도 같은 두 번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종흉은 끝까지 가면 흉하다 그랬죠. 송불가성. 이 소송이 불가성 별로 가성할 수가 없다 이죠. 송이 불가성. 이견대인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기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아주 사리에 바른 어떤 판관, 재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롭죠. 왜? 상, 중정이야. 중과 정을 견지하는 사람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중정이란 말 끝에서 되고 여기서 이 괴사를 이 구이와 구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분리섭 대처는 자 큰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은 이롭지 않다는 것은 이부 연야라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 못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 밑에 하계를 두고 한 말이에요. 못이 바로 물 관계. 그다음에 이제 상말 대상자에서 천여수 위행이 송이다. 군자는 이를 보고 작사모시한다. 상이라는 이 상 천수 상계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위행이 송이라고 했어요. 위행. 어긋난다 그죠? 왜 어긋날까요? 뭘 보고 행은 행인데 왜 어긋나는 행을 해? 뭘 보고 얘기할까요? 하늘을 위로 보고 그렇죠. 밑으로 보고. 이게 상계는 올리려면 밑으로 가고 하계는 올라가야지만. 근데 이 괴는 위로 올라가는 상이야. 그죠?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버리죠. 가는 방향에 벌써 의견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잘났다,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거 벌써 의견이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행입니다. 하는 것이 이제 송이죠. 군자는 이것을 보고 이 작사모시가 뭘까요? 일을 합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할 때는 뭐가 뭡니까? 촘촘히 시행세칙이라든가 이 계약서를 쓸 때 계약하자 우리가 무슨 할 때마다 계약을 하잖아. 말로 하면 약속이 안 되니까 안 지켜지니까 잊어버리고. 근데 그 계약서 뭐 건트레 1조 1항 1조 2조 3조 4조 시행세칙 쓰잖아요. 모든 계약이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어떤 뭐 정치적인 거래라든가 모든 중에서 이제 문서로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장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가능하죠. 뭐 우리 이종 회사님은 계약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없는 게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분쟁하는 제가 옛날에 저기 중국에서 이 상사 중재를 잘 보니까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계약이라는 일종의 격언이 있어요. 계약은 무엇이 시작이라고 분쟁이 시작이래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계약서에는 다 담을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계약서 가나다라 ABC 가불병이 다 펼칠 수가 있어. 그러면 하다 보면 조금 어긋나잖아.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아. 사이가 틀어질 때는 야 너 왜 그렇게 해서 너는 왜 그렇게 해? 이게 벌써 보자 그렇게 해서 봐 이게 내 말이 맞잖아. 뭐가 네 말이 맞냐? 내가 볼 때 이게 내 말이 맞는데 이거 계약서는 인간 행동 사고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개사전에는 부진 예?
은이고 은부진이란 말 기억나요? 계약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계약서의 내용은 다 맞아요. 서 부진 은이죠. 그다음 은 부진 이 보세요. 계약서는 서자 계약이잖아. 둘이 말했던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부진이라는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계약은 상방이 있잖아요. 상방의 생각했던 것을 또 말로 다 표현해서 내 생각은 이래 원래 생각 이랬는데 말로 표현하기 이래 그 말이 이래 버려요. 그러면 몇 번 바뀌어요? 네? 여기서 이걸 한번 여기서 한번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계약서가 부진을 다 이게 어떻게 분쟁의 소지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되는 순간부터 분쟁의 씨앗을 심습니다. 맞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는 것을 도모한다는 말인데 계획을 촘촘하게 잘 짠다 이 말이에요. 시작 단계에서부터. 군자는 왜냐하면 최소한 이건 없어야 되니까. 뭐 그런 일이 주의 허다해요. 시작 잘하게요. 둘이서 뭐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원수가 돼서 서로 아이할 때 고발해요. 예. 특히 그거 잘하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제 주위에 대만 사람 보면 크게 안 되긴 합니다. 대만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몇 가지 큰 비즈니스 AI 사교 같은 거 보면 한 8명의 그 자금을 합작을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어. 대만 사람들은 저끼리 분쟁해서 일어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뭐 나라 사람들은 하면 저기 일변이 그냥 다 깨져. 야, 이게 문화적 배경 차이가 있구나. 그런 느낌 한 번씩 가지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육교사 봅시다. 초육이죠. 초육은 불령소사, 소유하나 종길이다. 첫 단계입니다. 그죠? 초육이니까 첫 단계에서 불령이 뭡니까? 소사 일하는 바를 첫 단계니까 너무 오랫동안 길게 끌어 안 돼요. 안 좋아요. 그죠? 불령 소사. 소유언하나. 이 소 앞에는 비록이란 말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말이 좀 많겠어요? 첫 단계니까. 네? 종길이다. 종길. 초육은 이게 소유언 이게 뭡니까? 초육은 음자리에 아니 양자리에 음이 와 있죠. 이거 볼까요? 초육 한번 보세요. 초육은 음양할 때 양자리에 음이 와 있어요. 위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이건 있네요. 응은 있네. 그죠? 초육이니까 구사하고 응이 있잖아. 응은 되네요. 네. 그 다음 비가 있네. 그죠? 별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소송이 첫 단계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힘들죠. 첫 단계니까 이거 그렇게 나쁜지라. 그래서 마침내는 종은 길할 것이다. 비록 뭐 여러 사람들이 주고받는 잔소리 잔말도 있겠지만은 상활 불령소사는 송불가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길게 끄지 말아요. 초 단계에서 그쳐야 돼 이 말이죠. 불가장애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바로는 수요소는 수소 비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말에서는 비변이 명야라. 뭐 이렇게 자꾸 말이 많습니다. 소 첫 단계에 들어가면은. 네? 그런데 변이 뭡니까? 자기 주장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변명이라는 뜻. 이 변호사 할 때 이변자 쓰잖아요. 말로서.
말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변이라는 것은. 칼도 따다 칼로 따지는 거예요. 칼로 가르는 거예요. 예? 명야라. 왜 명자가 들어갑니까? 왜 명이 나왔어요 여기서? 명자가. 호계 예. 내 호계가 이는 밝다는 밝을 명자입니다. 밝다 하늘의 이치 천도로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썩 나쁘지 않은 자는 비고 있죠, 응이 있죠. 위는 부당이지만, 예? 별로 뭐 첫 단계는 비록 불리하지 않지만 그래도 길게 끌면 안 된다. 그 단계에서 그칠 수 있으면 그치면 좋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구이는 불극송, 구이는 그 불극소 귀포, 기읍인 300호면 무생이다. 상에서 그 설명합니다. 더 불국송 귀포야니 자하송상이 환지철야라. 구이는 불국송 그 송을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 귀포 돌아가서 잡히는 거죠. 이거는 되돌아가면 잡히니까. 기읍인이 300하면 무생. 이게 똥단지 같은 소리 막 나옵니다. 구이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들 것 같으면 그래도 해야죠. 기읍인 읍이 무엇은 뜻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궁이 있고 성이 있고 곽이 있고 그다음에 해서 읍이 있고 교가 있고 야가 있다 그랬죠. 6개. 초부터 따진다고 해서 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읍인 300호. 왜 갑자기 300이란 말이야? 읍인. 읍 300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읍. 읍인. 옛날에 체읍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체읍 혹은 시급. 이런 단어 보셨어요? 체읍이 시급입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체읍. 시급은 뭡니까? 시급. 월급. 예? 월급 주는 거랑 마찬가지. 옛날에는 월급을 돈을 못 줘서 뭐를 보세요? 이게 대부들은 대부의 구이가 바로 대부 자리를 말합니다. 조선의 벼슬 자리로 본다면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여기는 사민 이 선비 일반 선비 대부 경 공 왕 네? 이 자를 이 대부 구이는 구이가 이 구이 천수 송계 구이 자리가 대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 정도 그 백을 가진 사람은 대부는 제후로부터 300호를 시급으로 받았어요. 옛날에 맹자책에 보면 잘 나옵니다. 맹자나 순자책, 전국책, 장자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대부는 공이 아니고 삽니다. 대부 위에 이제 경과 공이라든가 이 제후들은 이 300호 넘어요. 뭐 1000호, 2000호, 만호. 이러면 이것은 공의 영역이에요. 천자라든가 천자는 당연히 공이죠. 맹자책에 보면 수레를 전차를 몇 대 낸다 그랬어요. 네. 만성지국 천자죠. 천성지국은 제호지요. 만성지국, 천성지국의 전쟁 때 수레라면 요즘 말하면 전차입니다. 탱크를 천자로 10,000대를 부릴 수 있어요. 제호도 끌어모았어요. 제호는 1000대, 천성지국, 만성지국, 맹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0백자. 자, 이제 좀 크게 쓸게요.
만성지구 이 성자가 마차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만성지군이에요. 군 천자입니다. 천성. 이 승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마차를 말합니다. 마차. 요즘 말로 탱크. 천승을 낼 수 있는 이것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 제후를 말해요. 제후. 그 다음에 천 밑에 뭡니까? 백승지. 여기서 천승 만승지군 천승지군이라고 해요. 그 다음 백승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죠. 아시네. 이게 맹자의 표현이에요. 이 백승은 가는 사입니다. 사적인 이 사람은 전쟁터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자, 제후, 공 밑에서 받고 시급을 마지막 단위로 300호. 너는 300호를 시급으로 줄 테니까 300호에서 들어오는 세금 그다 먹고 그 사람들은 너이 대부는 가에 중국에 가는 옛날부터 300호 던졌어요. 이 가는 거. 물론 작은 하나하나의 작은 단세포된 가정도 가지만은 뜻은 가지만은 옛날에 이 당시에 가라고 하면 벌써 300호의 이 시급이라는 것은 세금을 300호의 농가로부터 세금을 뜯어먹고 얻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대부거든요. 이 사람들은 공적인 의미로 면제시켜줍니다. 왜? 사니까. 그래서 공과 사의 이 차별, 공사 지구라는 것은 중국 옛날 정치사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영국에서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거기, 어떤 것은 사에. 사는 정치적인 이유가 천자가 불러도 안 가도 돼요. 어떤 전쟁을 할 때, 어떤 무도한 다른 제후가 전쟁할 때, 야, 이 전차를 차출할 때 이 대부는 차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내지 않을. 네?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해되죠 이제? 좀 되나요? 의빈이 300호면은 자 이제 구인은 양의 자리고 저기 그 대부의 자리입니다. 양이 특중을 했죠. 저기 음자리에 양이 와 있어. 위는 부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벌써 별로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기업인이 300호면은 자 그래도 자기가 거느리는 세금을 받아먹고 부릴 수 있는 집이 300호면은 1가구당 5명씩 맞으면 얼마입니까? 3, 50, 1,500명은 되네요. 그죠? 그 정도 돼야 대부가. 근데 그건 아직 사죠. 근데 그리고 이 주역에 생자 자주 몇자 나옵니다. 생. 난생 밑에 눈목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생자냐 하면은 이 눈에 요즘만 하면 백내장이라는 눈에 백태 끼는 거예요. 네? 눈에 백태 낀 생자인데 눈에 생자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인적인 이 뭐랄까 불행 인위적인 어떤 불행을 말해요. 뭐 인위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재앙이에요. 하늘이 만든 것은 재앙이죠. 천재지 하늘이 내린 벌은 뭡니까? 천재지 천재. 그러니까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죠. 인재 그죠? 인재가 바로 인간이 사람이 만든 재앙이에요. 이 생으로 나오는 쪽에서. 이 글자 생이 나오면 벌써 이거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번 이런 글자 나오죠. 자, 불국성 귀포 찬이 뭡니까? 찬은 이 구멍 혈자 밑에 쥐가 구멍을 찾을 때가 있는 거 이 글자로 보나 말이죠. 복잡하지만 뜻은 그래. 구멍 혈자 밑에 쥐가 구멍 찾을 때가 그런 형 거예요. 자하송상이 한지철하나. 밑에서부터 송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이 위를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지. 철을 뭡니까? 뭐 하든 철한다고 우리가 꽉 잡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철했나 뭐 썰을철 철하다 이 철자입니다. 꽉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6~3은 19덕이 나오네요. 정하면 여하나 종길이. 표사를 봅시다. 혹
혹종왕사 무성이로 상활 19덕이 뭐예요? 19덕이 종상길이라. 이게 뭐냐면은 이미 벌써 이게 3이죠. 63, 3효, 4효는 항상 뭐다 또 보면 혹자 나옵니다. 그죠? 앞에서부터 혹, 3효 내지 4효는 주로 혹자가 나와요. 왜 그렇다고? 이럴까 저럴까 불안하고 뭐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왜? 하효의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상효로 올라가는 게 겁이 나요. 또 자신도 없어요. 또 뭐 어떤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지수니까. 그러니까 혹자가 3효나 혹 뛰어올라갔다도 혹약제라든 중천 잘 나와요. 혹이란 3 혹종왕사. 근데 19덕이 뭘까? 19덕 63 19덕이 19덕 이게 같은 뜻입니다. 9덕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체험을 하지만 그 아들 손자 계속 그걸 먹고 삽니다. 그죠? 9덕 윗대부터 내려오는 그 먹는 거예요. 덕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 세상에 해당되는 뭐 어떤 말이냐?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가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벌써 애기 벌써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인간 못 씁니다. 집중 팔고 못 쓴 애들. 그리고 그러니까 뭐야? 고생하고 깨우치면서 성실하게 자수성가한 사람이 결국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이 잘 되면 안 그런데 자기 아버지 백으로 뭐 특채로 들어갔다가 정권 밖에 보거나 그 아버지 위에 줄 끊어져 막 두두 다 떨어져.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사놓은 덕을 먹고 사는 게 19덕입니다. 그렇게 고다봤자 그렇게 나가봤자 위태위태하죠. 네? 종길. 근데 종길이라 했나요? 63은. 63은 왜 종길일까요? 아직까지 그렇다면 자기 먹을 건 있어요. 그죠? 기반 비빌 언덕은 있습니다. 그래서 63은 다시 보죠. 63은 상부하고 응이 되네. 그죠? 아래 비가 있고 위에도 비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별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가니까. 비빌 언덕은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백이라든가 뒷배를 믿고 어떻게 왕사라는 것은 왕의 일을 돕는 정사도 되지만 어떤 공적인 일, 어떤 조직에 있어서 공동적인 일을 맡을 수 있죠. 해봤자 걔가 뭐 어떤 성취 업적을 이루겠어요. 그건 무슨 일? 상활 19덕의 종상이나 위를 따르면은 길하다. 이것은 왜냐하면 응이 있으니까 비가 있고 지 한 대까지 먹고 사는 데도 괜찮을 거예요. 이 길이란 것은 뭡니까? 좋은 겁니까? 이 길은 바로 흉으로 바뀝니다. 아까 태비 관계 때문에 풍절 양면도. 그 다음에 구사는 불국성이에요. 이것도 불국성이네요. 복즉명 유안정길. 상활 복즉명 유안정불실. 뭡니까? 송사를 못 이기죠. 돌아와서 명령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죠? 나가야 하지만 편안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야지만 길하다. 상활 복적유 명유 안정은 불실려라. 자, 그 태도, 어떤 견지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는다. 구호는 송하면은 원길이다. 이 원길은 아주 좋은 겁니다. 왜 그럽니까? 구호 자리 중의 자리에 있고 또 구호니까 중의 자리에 있고 이 중자리에 있고 또 음양 위가 맞죠. 양의 자리에 양이 와 있죠. 그러니까 중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 혹석지 반대라도 종조 삼치기 상활 이송수복이 역부족 경례라. 상부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혹석 석지 반대
이때 석은 주석 석자는 임금이 왕이 신하게 내리는 이 석자와 같습니다. 이 석. 이 석입니까 사입니까? 사지요. 예. 글자 모양이 이게 사자가 닮았어요. 이 사자. 그 반대가 뭐라고요? 반은 이게 이제 이 옛날에 관리들이 차고 이게 관복에 지금 이게 떼어내야 돼. 관복에 이게 뭐라 그럽니까? 관대라 그러죠. 관대. 사모 관대한테 관대를 띄는 겁니다. 종조. 자, 조라는 것은 조회라. 아침마다 이 신하들 임금을 받는 거 아침 조회라는 거죠. 조회. 조회를 마치면은 시자는 무슨 시자다? 이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관대라는 것은 임금한테 그 신의를 얻은 거 아니에요. 얻어서 조회는 참석했지만은 조회가 끝나면 이건 뭐 뺏기는 거예요. 그 받았던 어떤 임금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신임이라는 그다 뺏기는 거예요. 상활 이송수복이 역부족경이야. 송산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상고니까 이제 이긴 거 아니에요. 구호에서 이겼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이게 왜 빽이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 보면 분명히 국회의원은 뇌물을 먹었어요. 그 사람은 뇌물 준 사람은 여러 사람 자기 그 명함을 뭡니까 해놓고 자살해버려요. 그러면 당사자는 죽을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능한 변호사나 이거 자기 옛날에 과거 그래서 거의 이 법정에서 이깁니다. 그런 게 많아요. 누구라고 예를 들려면 들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예를 안 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겼지만 진짜 마음이 편할까요? 지도 알고 하늘이 알고 다 남들이 다 알아요. 이건 누구? 그러면 이겨도 지가 이 말이 그 말을 종조 삼체지라 이 말입니다. 이겨도 그 사람은 죽은 거나 이겨도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 운명이 별로 없어요. 요행으로 빽을 동원하고 뭘 끌어들여가고 자기가 면제는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근데 그 사람 그렇다면 휘 살아날까? 이걸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지, 수, 술, 지, 상곤, 하, 감이네 또 그죠? 수니까 그죠? 번개 감기가 있습니다. 지수상계. 내옥계는 아직 안 들어오죠. 삼풍 그 김용호 교수가 풀이한 것은 삼풍고개가 나왔어요. 네, 쌈풍구요. 제가 막 흥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태풍 대각계가 나오고 엄청 허약해요. 무너지면 확 다 무너집니다. 항아리 그려놓고 뭐 벌레 그리면 가면서 막 얘기했어. 그 곡계라는 것은 그릇 맹자 안에 벌레 충자가 벌레가 3마리라는 것은 여러 마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온 제도가 국가라든가 조직이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협계로. 그 개는 좋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나쁜 개인데 내용은 좋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거꾸로 봐서 좋은 게 되고 나쁜 게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주의 64개는 전부 좋거나 전부 나쁜 게 없어요. 육교사 중에 어느 하나는 좋고 나쁜 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보는 거라. 근데 딱 오직 한 가지 개는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게 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지상경. 네, 지산겸계. 지산겸계. 기사님 이게 15번. 몇 번이에요? 그게? 15번. 15. 그때 곧 나옵니다. 기사경. 아. 그때 할 거. 자, 이제 지수사계 봅시다. 이 사는 뭡니까? 이 스승사자인데 여기서는 스승이 아니고 이 군사사자입니다. 사. 이 사단이라 그러죠. 근데 약 옛날 같으면 1만 명입니다. 일개 사단이. 요즘 또 그쯤 되나 일개 사단 1만 중국은 좀 많습니다. 중국 대륙은 한 1만 2천 정도 됩니다. 1만 2천 되고 대부분 1만 명을 일개 사단을 하죠. 그 정도 그래 사는 중요하라고 나옵니다. 보면 그죠? 사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모아서 뭘 하려고 모읍니까? 국가의 가장 큰 대상은 뭡니까? 전쟁이잖아. 뭐 다른 일도 있지만 전쟁이 가장 큰 모임입니다. 뭐 사방공사라든가 무슨 공사하는 것은 뭐 마을 단위로 아까 300대부 단위로 했다는데 이 전쟁은 다른 나라와 전쟁은 전 국력을 다 동원해요. 이게 무리입니다. 자, 사는 정하다 그래요. 정해야 됩니다. 이 사라는 것을 왜 정하냐? 장인, 길, 무구, 정장인. 이 장인은 뭡니까? 사유가 장인을 한다. 그 장인도 이 장자 쓰는데 이 장인이 아니고 전쟁을 이끄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를 장인이라고 합니다. 대장부한테 이 장자 쓰는 거 아시겠죠? 대장부의 기질을 가지는 그 사람이 근데 전쟁 지휘관이 누구로부터 명을 받아요? 왕으로부터. 원형 이정 중에서 원형 이는 배우가 정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원하고 이하고 뭐 형하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터 나갈 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으면 그대로 뚫고 나와야 돼. 일관되게 밀고 나와야 된다. 컨스턴스. 누가? 장인이. 곧게 끌고 나온 장인이 있어요. 그러면 길하고 무굴이다. 자, 무굴은 좋다는 말 아니고 무구죠. 전쟁은 잘해봤자 본전인 거예요. 이게 맞자. 노자가 그랬죠. 병기, 군지, 대군, 군지, 뭐 지고는 대극성이라고 그랬죠. 병자는 불상직이라고. 병은 아무리 좋아서 그 불쌍한 상이 아니고 불쌍한 상스러울 상자, 상스럽지 못한 거예요. 전쟁은 이겨봤자 사람은 죽어. 적도 죽지만 나도 죽어.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장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듯이 임하라고 이기고 났어요. 그 노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단화를 봅시다. 단화를 사는 중요하다. 물이 중이죠. 이 정은 고다에 대해서 하나 정의로운 전쟁을 하면 밀고 나요. 올바다 지금 저기 뭡니까? 러시아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치는 게 저게 정하고 이게 고들 정자 바로 정자 대 아니자는 거죠. 불의의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능히 중정 무리를 이끌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다면 가히 왕이라. 자, 가히 이때는 왕 전쟁에 이기면 다른 나라를 치고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죠. 강중이 응하고 행엄이 순. 그거는 괴사로 강중이죠. 이때 강중이란 말은 뭐라고 두고 말합니까? 구위를 두고 한 말입니다. 강이 중하고 있죠. 유고는 중은 중이지만 강이 아니죠. 유고는 이때 보면 유고는 왕의 자리인데 이때 왕은 음이니까 뭐 여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왕이 전쟁하지 않으니까 명령을 누구한테 내려요? 구위 대장부한테 내리는 거예요. 군사니까. 유고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 군주가 아니고
성격에 유약한 임금.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 뭐 누가 옛날 조선 먼저 도망가본 임금 있잖아요. 선조요. 너무 빨리 도망가본 외국들이 한양에 가면 너무 빨리 도망가서 못 쫓아가겠더라고. 능히 중정 가요했죠. 강중이 이응하고 행흠 이수. 흠이 뭡니까? 물이 있을까 그죠? 수는 뭡니까? 이게 본기가 순이잖아. 이거 이제 안 써도 알겠죠? 이해되시죠? 네. 왜 이렇게 이런 말 하는가? 이제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차 독처나 이민 종지 민이 종한지 길코 요 우하우이죠. 이 독처나 이민 독은 이 독이 무슨 독? 천하 지민이라고 해서 천하 이민 그죠? 이 독천하 이 민이라고 독 이것은 이 독 뭡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나쁘다 그랬죠. 본질 자체로 볼 때 할 수 없이 하는 전쟁이라도 노자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어 전쟁 해라 그랬어요. 맹자도 공격 전쟁을 하지 말고 방어 전쟁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한다고 해서 비록 방어 이것은 벌써 이 전쟁이 임할 때마다 도끼가 나와요. 이 독에는 작은 독으로 큰 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큰 독이라서 뭐 불의함 침략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큰 독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작은 독을 써야 된대요. 이 독천하입니다. 그 뜻입니다. 천하 이민 이 있잖아요. 이 민이 뭡니까? 백성인데 뭐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여기 내호 외로 봅시다. 내호가 뭡니까? 외죠, 그죠? 네. 외호는 외호도 여전히 중지 권위네, 그죠? 본인이 권위, 그죠? 자, 이 지수사계는 권계, 간계, 권계가 두 개네요. 또 이게 몇 개가 있네요. 자, 이것도 민이고 이것도 그러니까 민이 두 개 겹칩니다. 이게 만국 다른 책에 보면 만국이라고 나와요. 만국 혹은 1만 만자예요. 만민 나오면 이 중지 공기가 두 개 겹칠 때를 말합니다. 길코 그죠? 이 만민이 종하니까 이 온 백성 온천하 백성 다 따는 거예요. 전쟁하지만 전쟁 때 나가지만 백성들이 다 일심하고 꼭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같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뭐 노약자고 여자 애들만 나가고 총들 중에서 다 나서죠. 그런 걸 어떻게 당해요? 바로 이게 딱 뜯어맞는 말이에요. 독천하 이 민. 민이 지금 민이 종지 이 종이란 것은 종은 이 복종한다는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 전쟁에 이 군주가 내려서 유고 군주가 구의 지휘관한테 이게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모두 따르니까 이 용민 축중이다. 민이 또 나옵니다. 용민 축중, 민 축중 이 전부 이거 권계 이 상권과 이게 외호권을 두고 말. 길을 축자로 해서 흉자라고 해놨네요. 흉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축은 주로 뭡니까? 축은 가축을 기를 때는 축이라고 사람을 기를 때도 흉이라고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일리가 있는 말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초육 이제 효사 들어가면 초육 사출이율 비가 아니고 부자네 그죠? 부장흉이라고 나왔어요.
상활 출사이율. 그렇지 않나? 출사이율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출사를 하는데 규율이 안 쓰면 이거 뭐 나가나 마나죠. 지금 또 자꾸 예를 들어 러시아 군인들처럼요. 그럴 규율이 없잖아. 보급도 안 주지. 뭐 상부 왜 전쟁하지 뭐 대의가 없잖아. 왜 전쟁하시든 모를지 이러면 그러면 지휘관이 더 규율이 서겠어요. 불의한 전쟁에 자기 부하들 끌고 나갔는데 그 부하들 보기에 지휘관이 그게 서겠냐고 영이 율이 서겠냐고. 초역은 전쟁 때 나갑니다. 그런데 부면장, 장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장자입니까? 숨기는 거죠, 그죠? 뭔가를 숨기게 된다면 꼭 지금 러시아 상황 어떻게 이게 딱 맞게 해서 맞아들으시나? 뭔가 숨기는 게 많잖아. 규율이라고 했을 때는 숨겼어. 뭐 공정, 엄격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규율이라고. 그 다음에 구의 봅시다. 구의는 사가 이제 중합니다. 중질. 구의. 이걸 말하죠. 여기입니다. 중질 맞죠? 무구하니 왕석삼명이로다. 왕석삼명. 왕이 명령을 여기도 석자가 아까 내릴 줄서자입니다. 주성격자를 하지 마세요. 명을 3번 내려가는 걸 말해요. 네?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3번을 해요? 왜 그럴까요? 상활 제사 중길은 승천총이에요. 자, 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은총이 하늘의 임금을 말하겠죠. 왕삼석명은 회만방이야. 회만방. 만방이라는 거. 만국 만민만. 중지곤이 두 겹치는 거. 옛날에 전쟁할 때 이 삼명이라는 왕, 삼, 석, 명. 그죠? 3번은 첫째 명은 직을 내는 거예요. 이제 지휘관한테 전쟁터에 나갈 지휘관이 임금이 구입니다. 그죠? 지휘관 첫째 명은 어떤 직이 뭡니까? 네가 나서 이끌어라고. 네가 대장하고 네가 부대장하고 네가 총사령하고 부사령하고 하라. 두 번째 명은 옛날 표현입니다. 옷복자를 쓰고 세 번째 명하는 것은 뭐를 준다고 했어요? 위라는 것은 이 권을 준단 말이에요. 이 위라는 것은 바로 병권을 말합니다. 이 병자죠. 이 병권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직을 내리고, 그다음에 복은 뭡니까? 거기 그 직에 합당한 어떤 요즘 말하면 휘장, 견장 이런 말이에요. 계급장. 이건 계급장. 계급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직위에 맞는 계급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그 계급장에 그 직을 가지고 그 계급장을 거기서 권위가 쓰는 거죠. 이런 거죠. 네가 뭐, 넌 2만 명, 너는 뭐 1만 명, 너는 5천 명, 연대장, 대대장, 넌 하라. 그러면 이게 석삼자는 뭐로 한다 그랬어요? 3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에요. 근데 이 내는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임할 때 있었어. 그렇게 함으로써 회만방을 할 수 있어요. 회는 뭐냐면 만백성, 백성은 만방의 백성들, 만방이라고 해서 나라니까 여기서 백성을 말해요. 백성들의 추대와 공헌을 받을 수 있다. 회할 수 있다. 그 다음 6.3은 6.3은 또 혹자가 또 나옵니다. 6.3은 자꾸 혹자가 나오죠. 사랑을 전쟁에 나간 걸 이끌어서 나는데 혹 잘못해서 이게 술의 여자입니다. 술의 겁자들이 술의 여자로 여기 섰어요. 옛날에.
옛날에 여자는 뭡니까? 말이 끄는 게 아니고 사람에 드는 수레를 시체를 가득 싣고 이 수레에다가 수레는 뭐를 실어야 됩니까? 뭐 다른 걸 실는데 시체를 실었다 이건 벌써 전쟁에서 대패한 거예요. 대패하면은 이거 흉한다 그죠? 상활 뭐라고 상에서 풀이합니다. 사혹 여시면 뭐 크게 공이 뭐 완전 전쟁에서 참패한 거겠죠. 6.3이 그런 자리예요. 6.4도 별로 좋지 않아요. 6.3과 6.4는 항상 두려움이 많거나 흉이 많거나 의심이 많거나 그런 자리. 6.4 보면은 사좌차 좌차 누구 차라는 것은 먼저 좌라는 것은 좌차 우차인데 차수가 있어요. 뭐냐? 우차라는 것은 진군할 때입니다. 좌차라는 것은 후퇴할 때를 말해요. 왜 후퇴합니까? 불리하니까 후퇴. 아니면은 뭐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후퇴할 수도 있죠. 일부러 약한 척하고 옛날에 중국의 손빈이라고 일부러 유인해 들었잖아요. 약한 척 들었다가 포위망에 들어왔을 때 확 잡아버려요. 어떤 간에 여기서는 뭐 병법에 그런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손자병법에. 육사자가 그런 자리니까 사가 좌차면 그러니까 물러날 때 이 새가 불리한테 끝까지 가다가 망하죠. 상대방이 유인한 줄 모르고 끝까지 들어가다는 어떻게 돼요? 전멸당하죠. 옛날에 저기 중국에서 전국시 유명한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상대방이 유인 전략인가? 내가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상대방이 매복을 해놓고 대표적인 6.25 때 언제입니까? 개마고원 저기 장진호 전투잖아. 미 해병인 일개사단이 그 장진호 그 들어보세요. 장진호 전투 유명합니다. 미군이 미 해병 때가 세계 역사상 3대 겨울 동전 겨울 전쟁 중 하나잖아요. 저기 러시아 나폴레옹 때 또 이스라엘 저기 독일군하고 또 세 번째 혹독한 겨울 전쟁이 6.25 때 장진호 전쟁이죠. 1900 거기서 밀려서 흥남철수까지 밀리고 미 해병들 누가 파놓은 거? 송시륜이라는 지휘관이 파놓은 7개 사단이잖아요. 7개 사단이 긴 자루처럼 매복하는 거기를 들어간 거라. 너무나 조용한 거야. 그리고 완전히 들어갔을 때 끝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피리를 부르죠. 그 추운 겨울에 피리를 야밤에 피리 소리가 미군들은 막 기가 찔리는 거예요. 심리전으로 그래놓고 봅니다. 그때 송시륜 나는 그 책을 다 봤어요. 그때 작년에 얼마 중국 사람들이 참전했던 사람이 작성 수기를 봤어요. 중국. 그때 작전 명령이 자루에 든 또 뱀을 토막 차서 죽여라 그 명령이었어요. 그럼 이것들 다 전멸시키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밀려갖고 파쪽 지세로 와서 1.45 때까지 내리 흥남 철수하거든요. 추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좌차를 못한 거라. 들어가서면 안 되는데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담이고 그 다음에 상활 좌차 무구는 미실상자. 실상은 없는가? 정상적인 네? 그런 상태,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그런 말하겠죠. 전쟁터에서 진퇴를 두고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왜? 후퇴할 때 후퇴할 줄 알아버려야 돼. 상대방 매워있으면 안 들어가야 돼. 이건 말. 내가 힘이 없어서 물러나, 뭐 겁이 많아서 물러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고는 전유사, 전자가 나오면 전자는 일반 전자인데 땅을 말해. 전유금, 금은 세금자입니다. 유고, 6.5에 세금이 왜 나오느냐? 6.5입니다. 6.5 그 위에 봅시다. 아니 맞죠? 6.5 전유금이네요. 전유금, 금이 뭡니까? 이제 이 짐승입니다. 날아오는 짐승입니다. 이게 적군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언입니다. 이 집언, 언이라는 것은 어떤 저기 조정에서 이제 전쟁터에 이제 임할 때 뭐 전황 보고도 들어오면 저기 대선들이 뭐 이렇게 말을 많잖아요. 근데 집언 자기들이 원래 의로운 전쟁에 나갔을 때 여기서
명분에 의해서 물러나면 안 되죠. 그것을 고집해야 돼. 집착해야 돼. 하면 이렇고 저기 왔다고 당황해서 막 무너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내부 혼란이 일어나서 뭐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중과부적 적의 숫자를 보고 겁먹고 항복부터 해보는 사람 있죠.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뭐 하다 보면 상대방 하기도 전에 해보지도 하기 전에 뭐 겁이 질려가지고 뭐 손들 뻔 사람 있어. 그런 것만. 네.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집 어디 하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해서 이렇게 헷갈리지 말란 말이야. 집 유언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로 가 무구가. 장자가 이게 또 숫자 아닙니까? 숫자인데 이끌 솔자도 이거예요. 숫자 솔자입니다. 솔사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를 장자가 갑자기 장자가 왜 튀어나와? 장자가 어디 있어요? 네? 내진 내호 호진이라고 내호의 진이 이게 장자입니다. 진압을 했었죠. 네? 넷째는 이게 장자입니다. 장자. 자, 장자가 솔사 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것은 이 아우제자 아닙니까? 제자는 여시 시체를 수레 들고 온다. 장자는 전쟁터에 나갔고 제자 이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 장자에 따른 둘째 동생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봅시다. 여기서는 제자는 육삼을 뜻한다는 말씀. 육삼. 육삼이면은 장자가 네오 개 그다음 이 제자는 아우제 때는 육삼을 말하는 거예요. 육삼. 전쟁터에 나가면 부상자라든가 사망자를 보내야 돼요. 후방으로. 시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주장한다면서 이것은 흉하다 이거죠. 그리고 장자 솔사 이중형이에요. 제자의 시는 사부당이야. 장자가 군대를 건드리고 한 것은 중도로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여시라는 시체를 끌고 온다는 이 말은 아주 불길함이에요. 불량을 하면은 그 일은 사부당이야. 아무리 장자가 잘하더라도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꼭 러시아 상황을 보고 하는 거야. 네? 부상자 속출하잖아. 물론. 그 다음에 상륙입니다. 마지막에 대군 유명이니 개국 승가의 소인 무룡이라. 상말 봅시다. 대군 유명 이정공명 소인 무룡은 필난당이라. 이제 전쟁이 상륙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은 상륙은 음자리 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합니까?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이제 그러면 전쟁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뭐 조정했어. 대신들 모아놓고. 대군이 유명이다. 개국승가에 이제 만약에 전쟁에 이겼으면은 개국승가 이 개국 나라를 열고 집까지 아까 또 집도 내 개인 집을 말해 아까 300호에 전쟁의 소지휘관 300호를 저기 하사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세운 대부의 중상급 지휘관, 상급 지휘관, 중급 지휘관, 중하급 지휘관 정도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농공 행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공 행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군이 이제 임금이 명을 내립니다. 이 말인 것은 공을 올바르게 세운 거죠. 정이라는 것은 올바라야 돼. 농공행상이 올바라야 돼요. 농공행상이 공평하고 올바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나 해도 내분이 또 일어납니다. 흔히들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명 개국성가, 자 땅을 떼줄 사람은 국이라는 것은 천하 안에 국인 이 제후국을만 아주 공이 높은 사람은 어떤 땅을 떼서 제후로 보내주는 게 개국입니다. 그리고 또 승가라는 것은 어떤 작은 공을 이룬 사람은 300호 정도 되는 대부의 지위를 주로 주는 건데 소위는 물용. 소위 물용을 필요하면 이 소위는 그러면 쓰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이 소위한테 이 물용이 이때 용이란 말은 이 정부의 직위는 주지 말아요. 정부의 조정에 어떤 관직은 주지 말아요. 이 관직을 그럼 뭐 저 끝에서 땅만 하나 떼줘버려요. 공은 있으니까 저기 변방 지역에 네가 거기서 뭐 300원 사고 그거 네가 건드리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거기 세금 받아 먹고 또 전 국가에서 부름이 있으면 또 군대도 차출해주고 이 정도의 그것만 줘버리지. 물용이란 말은 조정의 관료로서 고급 직위는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소위는 나라를 망치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하나 더 봅시다. 이제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사회를 이제 마음 같아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하루에 한 번 한 주 강좌에 한 시간에 두 개씩 하고 싶은데 수지비 개입니다. 8개입니다. 수지비는 어디서 왔다고요? 이게 또 이제 도전합니다. 그죠? 지수가 이게 상위 하가 되면 수지 B 이 B자입니다. G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니까 일양오음이었죠. 네? 이것도 일양오음이네, 그죠? 일양오음이네. 이게 일양오음이네. 이럴 때는 무조건 무슨 개가 주요가 된다고? 이게 무조건 한 개짜리 숫자 전이 무조건 그 개의 중심 소가 됩니다. 주효라고 해요. 주효. 메인. 여기는 뭐 볼 것도 없이 이거 구호죠, 그죠? 수니까 이 감이죠. 지니까 곤입니다. 감과 곤의 성경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거 몇 가지는. 그 다음에 네오가 뭡니까? 이것도 네오도 또 곤이네요, 그죠? 그것도 얘도 만국 만민만 이 뜻이 나올 거예요. 가득 찬 나라 땅. 백성은 그 땅에 살아야 됩니다. 땅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고. 그다음 외호는 간기는 그죠? 간자. 저 풍수에서 간자 간계가 되고 또 그대로 곤자죠, 그죠? 자 봅시다. 수와 지, 즉 비가 오거나 물이 넘치거나 땅 지는 땅이네. 땅하고 물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 맞습니다. 서로 배척 안 해요. 그리고 땅은 항상 비가 있어요. 비가. 땅에 물이 없으면 땅 못 써요.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뭐래요? 비린, 저기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비는 것은 비교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친비, 친하다는 뜻이에요. 친. 그러니까 뭐 저기 서로 간에 어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비입니다. 비는 친이라고 나올 거야, 아마. 친. 안 나오나? 친이란 말이야. 바로 나오진 않네요. 이웃하고 친한 것을 비린이라 그러죠. 이웃 살린자. 전에 서두르지 않았나요? 비는 비린
이웃과 아주 그 친밀성 혹은 이 신비 이런 뜻으로 말이에요. 이게 서로 친하고 잘 어울리는 거 말이에요. 죽이지 않는 거죠. 비는 원형대 이정이 없고 바로 길하라고 나오네요. 원서 그 다음에 원영정 하면 누구다 일어났습니다. 봅시다. 그리고 불령방래 후부는 흉하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또 좀 해석이 좀 애매한 분야가 있는데 비계가 나오면 길하답니다. 원서 이때 원서는 서는 원래 점치는 거죠. 그리고 원서라는 것은 어떠면 처음 친 점을 첫 번째 치는 거예요. 첫 번째 점친 결과가 원하고 영정이면은 누구다 일어났습니다. 이거 완전 점괘를 이런 표현은 완전히 점괘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 어떤 주역 제목 쳤을 때 수지비에 개헌하면 얘기가 나옵니다. 불령방래 후구는 불령방래 후구 불령방래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점괘를 두고 어떻게 자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지금 누가 최근 당선됐는데 당선은 대통령 당선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지? 정치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령 불편하죠 마음이. 야, 예전에 그 사람한테 충성을 하자니 새로 바뀌어서 날아갈 것 같고 뭐 지금 아마 공직에 있는 무슨 정부 부처 23개 부처 23개 장들은 야 지금 이 사람 당선에 붙어야 되나 지금보다 충성을 좀 보여야 되나 막 이런 상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려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입장 태도 변해갖고 나는 너를 지지한다. 뭐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 선거 막바지고 오니까 각 단체 뭐 심지어 연예인까지 무슨 말 하고 나는 이 사람 나는 이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두고 점을 치는 거예요. 불려 그런데 후보는 뭐다? 후보는 근데 당선되고 한참 눈치 보다가 이제 모든 게 이제 결정적으로 판이 성립되는 그때 가서 늦게 뒤늦게 이제 난 늦어졌나. 이것은 오나 많아요. 안 자기 몸값을 못 받아요. 이 그런 뜻입니다. 후보라는 것은 늦게 마음이 동해서 이제 다 결정되는 후에 이제 가면은 뭐 환영 크게 받을 리가 없죠. 좋지 않다. 자 단활 비는 길. 자 비는 길합니다. 물과 비는 또 보입니다. 보. 물은 땅을 흙을 땅은 물을 그런 관계죠. 하순종 하순종이 뭡니까? 하 물 보세요. 순이죠. 본 땅. 원서 처음 점을 쳐서 크게 이제 원하고 오래 갈 것 같으면 그 태도를 지속시켜야 되죠. 이것은 무구입니다. 무구로 나타나는 것이고 뭐 때문에 강이 중하게 강이 중이기 때문에 뭘 보고 하면 합니까? 주요가 뭐라고요? 주요가 구원이고 구호를 두고 합니다. 불령방래는 상황 불령방래는 자 이건 좀 역사적인 해석이 역사적인 이 배경이 있어 이 이런 말. 자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당시 역사적으로 있었던 지금 우리가 3월 9일 날 대통령 생각나서 역사 사실도 우리 할 말도 있듯이 이 당시 이런 말도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 뭐냐 이거 주 배경은 문왕이니까 문왕은 뭘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면 하루빨리 저 폭군 주 상나라 마지막 폭군 주 있죠 주 아시죠 누군지 걸주 어딘가 말때 걸이 누굽니까 걸 하나라의 마지막 폭군 주는 누굽니까 걸 주는 누굽니까 상나라의 하나라의 마지막 폭군 걸 잊지 않는 걸입니다. 또 주는 상나라의 마지막 폭군이잖아요. 우리가 걸주 같은 놈이라 그러죠. 근데 이 말은 서쪽에 있던 서백 이 문왕이죠 문왕. 문왕은 상나라의 주한테 분봉을 받은 서쪽에. 근데 온 나라 백성들 이 우리 주나라 폭군 이거 어떻게 멸망시켜 버릴까? 백성들은 불만이 사사하겠는데 아직 문왕은 칠 능력이 없잖아. 그런 상태다. 네? 뭐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문왕이 그러면 자기 혼자 힘으로 칩니까? 여러 사람 응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강태공이라든지 주거래 이런 사람 받는데 나중에 쳐서 성공합니다. 아들 자기는 죽고 아들 무왕이 합니다. 무왕이 그죠? 네, 무왕이 합니다. 무왕이 성공시켜 할 때 문왕 무왕 부자지가 같이 도움을 줄까 말까 줄까 아니면 여기 계속 충성을 할까? 그게 자기한테 유일한 제일 간의 사람. 근데 대세가 기울어지는 걸 보고 늦게 가면 이게 우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 늦게 뭐 자식이 말이야 피땀 흘려 사람 죽고 할 때는 먼 산 보고 있다가 다 이겨놓을게 이제 와서 도와주겠어. 이게 와도 흉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판단 잘해서 빨리 해야지. 다 되고 나서 늦게 가서 한 숟가락 하나 넘겼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뜻을 보면 기도는 그러니까 후부흉은 기도가 공한 거죠. 자 그다음 상활 봅시다. 상활 지상유수가 비니 아시겠죠? 지위에 물이 있죠. 땅 위에 선왕은 이것을 보고 이 상을 보고 건망국 또 망국이 나옵니다. 아까 망국 이야기했죠. 왜? 곤 두 개가 나면 지곤과 외곤이 네 곤이 있죠. 네호의 곤이 나오면 이 곤이 두 개 만국 만방 이런 식으로. 그런 거고 친제후 제후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수지 비계를 보고 문왕이 이제 무왕이 이제 상을 쳐야 되겠다 결심이 생긴 거예요. 이 역사를 배운 거예요. 수지 비계. 그 다음에 이제 이 봅시다. 조사 초육은 유부비지라 묵으라. 유부 믿음을 가지고 이 비를 하니까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무구입니다. 유부 영부면 종래유 타기. 여기 이 타자를 썼거든요. 여기서는 이 타자를 씁니다. 그 타자를 씁니다. 뭐 같은 뜻입니다. 뭐 이 타나 그 타나 같은 글자는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으면 같은 뜻이니까. 초육은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면 허물이 없죠, 그죠? 근데 가식적인 믿음 가지고 도와준다는 건 안 됩니다. 유부 영부는 영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영부 영자는 넘친다, 찬다 넘치지 않고 일자가 영은 찬다는 뜻입니다. 이 부가 무슨 부자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질크러스로 만들었던 술 담는 동기, 술을 담는 이거 뭐라 그러면 이게 장군 부자입니다. 옛날에 왜 똥장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많이 와서 시골이니까 밭에 사과과 소리라고 밭에 뭐 그것 때문에 채독이라는 거 많이 걸렸죠. 채독 걸린 거 짐승의 변을 가지고 이제 걸음으로 쓰니까 그 변을 속에 뭐가 있어요? 해충, 현충, 요충, 십자로 장충 다 있었잖아. 그걸 찍어 그 변을 찍어는 동장군이라고 장군보자 그는 옹기로 만들어줘. 근데 아주 고급 옹기는 여기서 쓰는 말은 술을 담는 고급 옹기. 그게 차도록 믿음을 가지면 마침내 내유 타격 또 다른 그 어떤 뭐 기람이 뭐 여러 가지가 오겠죠. 상활 비지 초육은 유타 길려라. 예상밖에 남은 기량이 자꾸 옵니다. 믿음은 시작 단계에서 믿음 갖고 해야 되니까. 부자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 부자가 유구할 때 부자가 무슨 자입니까? 손톱조 밑에 아들 자자인데 이 새끼 손톱 이 손톱이라는 것은 새의 발 예? 손톱 조자입니다. 이 손톱도 조자지만은 새의 발을 말합니다. 어떻게 알을 품고 반드시 품습니다. 새는 알을 깰 때 새끼를 낳을 때 아들 자자가 새끼를 왜 그런 새끼를 까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신앙 중에서 가장 독실한 신앙이 붙잡니다. 뭐 믿을 신자 뭐 믿을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무엇도 믿다 이게 가장 왜 품어서 온도로서 체온으로서 새끼를 발 안에 품고 있으면 새끼가 까야한다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이건 뭐 확실한 사실 그런 거 갖고 새끼를 까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믿음을 아시겠죠 보통보다. 그래서 유부 어디 가서 유부 영구면 종의 길타 그 했고 6.1을 봅시다. 비지 자네 스스로 이제 친한 마음이 자네 안에서 나와야죠. 안에서. 그리고 정하면 그 자세로 지속해야지만 길하죠. 당연히 상활 비지 자네는 부자실려라. 예, 그건 해석 그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6.3은 비지비인이라. 이 빗자 이 빗자가 무슨 빗자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이 상자 방자 안에 이 빗자가 있는 거. 이게 옛날에 우리 뭐 할 때 썼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 뭐라 그랬어요? 공비. 무장에 있으면 무장공비죠. 공비라고 바로 이 말이죠. 공산 도적. 근데 이 빗자는 원래는 이 상자방이 뭘 뜻하냐면은 1, 2, 3, 4 중에서 한 면만 트였어요. 그럼 다른 세 면은 꽉 막힌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 편견밖에 몰라요. 어떠나?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자기 주장, 자기 믿음 아주 좁은 소견만 주장하는 사람이라. 공산당은 공산주의 사상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공비 수밖에. 우리가 볼 때. 총 들었으니까 무장공비.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대. 네, 또 굴진 삼적 그건 좀 나중이고 70 중학 굴진 삼적 쪽에 뭐 100명이 또 뭐 121 김시조 넘어왔을 때 그때 내가 국민학교 2학년 시골 그 옛날 그 시대 동네에서 라디오 있는 사람은 저희 집밖에 없었어. 난 라디오를 들었어. 그때 라디오를 우리 시골에 왜 있었냐? 우리 저기 작은 아버님이 인천에 저기 경기에 인천 지장에서 좀 있었어. 그래서 뭐 갖다 준 거라. 그래서 전기는 없어서 라디오를 밭대로 들으니까 전지로 나서 4개짜리 금성 라디오 골드 GS라고 그랬어. 그걸 또 학교 가니까 그 라디오가 아침부터 막 얼마나 124세 124 때문에 그때 종로경찰 최규식이 종로경찰 바로 즉사해서 막다가 그래서 막 라디오에서 막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른들도
이런 일이 서울에서 벌어지는 청와대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 어른들은 뭐 나라가 큰일 나는 거 전쟁 나는 거 아니라 또 유교가 나는 거 있는데 저는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알죠.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게 그 학교 가서 그 이야기 하니까 나는 뭐 선생님이야 뭐 학생들 너그 무슨 이야기 들은 바가 없으니까 뭐야 쟤왜 저런 이야기 왜 무장공비라고 그때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빗자가 선명하게 이 공비 이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인이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하면 안 돼요. 친하면 안 돼요. 비지빈이란 말은 꽉 막히고 앞뒤가 꽉 막히고 자기 뭐 거짓말하고 뭐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융통성도 없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비지비 상할 비지면 불력사 그런 사람하고 사귀게 된다면 결국 자기 상하는 거예요. 육사는 외비지 정합니다. 왜 바깥 자가 됩니까? 바깥에 어디 있어요? 외비지면은 이걸 이제 6사를 보고 있죠. 예. 6사에 봅시다. 외는 뭘 뜻하는 이 6사는 뭐를 하고 비해야 돼요? 외가 어딥니까? 외는 위쪽에 올라갑니다. 위쪽에 뭐가 있어요? 위쪽에 뭐가 있어요? 위쪽에 구양이 있잖아. 좋은 게 있잖아. 침도 있고, 그죠? 음양이 응하고 외라는 것은 구호를 말합니다. 육사는 구호하고 친하면 이건 뭐 아주 대끼리죠. 정하고 길하죠. 상할 외비어 현음. 자, 현인이 이제 바깥에 들이기다는 이 종상입니다. 다르게 이건 뭐 글자 뜻 그대로 위를 따 위라는 것은 바로 육구호를 말합니다. 일단 구호 봅시다. 구호는 현비 비인데 비는 비인데 현이 뭡니까? 우뚝 드러나는 거예요. 구호는 당연히 그렇겠죠. 구호 자리가 벌써 득중을 했고 음양에 위가 맞고 또 비가 있고 또 아래 구이하고 딱 맞잖아. 비, 중, 신 다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현비죠. 왕용 3구의 실정금 읍인불계가 또 이야기 또 나오네요. 실전금이 뭡니까? 그 밑에 봅시다. 상활. 상이라는 것은 구호 그 효사를 풀어놓은 게 상입니다. 소상상은 상활. 현비지길. 현비하게 길한 것은 위정중이합니다. 그죠? 위가 정중하죠. 정하고 중합니다. 정중이 한 단 아닙니다. 정과 중은 아닙니다. 정은 정위에 있는 거예요. 중은 중도에 있고 정은 인간의 이치를 말하고 중도는 하늘의 천도를 말합니다. 천도가 인도가 딱 맞아 떨어진 자리였어요. 그래 이거 구호. 사역 취순 실정금입니다. 자, 사역 취순이 뭡니까? 사는 뭡니까? 예, 버릴 사자입니다. 취사 선택할 때 있어. 집 사자도 되고 여러 사자 되는데 바 사자도 거꾸로 가는 것을 버려버리고 순한 것을 취한다. 사역 취순 실정금이야. 읍인불교 읍인불계면 상사중야라. 읍인불계 취역 취순 실정금이야. 이게 뭡니까? 정금은 밖에서 들어온 도둑이라 그랬죠. 실정금 앞에서 들어온 걸 잃어버리는데 취역 취순. 읍인불계 상사 고 연기 읍인불계 상사 중에 상. 이 고는 입에 이제 아까 얘기를 문왕이 이제 무왕이 이제 쳐서 줄을 이제 벌합니다. 그러면은 이 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들에서 일하던 농부들이나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들 지나가다 보면 피해야죠. 숨거나 무엇에 있다가 맞아 뭐 자꾸 그런 말 죽었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다
수컷을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일하다가 군대 가던데 피하지 않고 계속 농사 져요. 그건 무슨 사람입니까? 바라고 바라더니 일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우리 이거 빨리 쳐서 누가 빨리 쳤는데 왜 이제 와서 치느냐 이 말이에요. 늦었단 말이지. 왜 진작 와서 치기를 우리 백성들은 바랬는데 우리 비록 주임금의 백성들이지만 빨리 쳐서 우리 국을 빨리 처단해 주길 바랬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이 사람들은 반갑죠. 그렇다고 농부들이 무기도 제대로 농사 일을 하던 그대로 하는 거 그래 뭐 목마르면 물이나 주고 배고프면 밥 이걸 왜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민간인들이 군인들한테 빵도 주고 라면도 막 주잖아요. 사역 취순이죠. 여기 뭡니까? 폭군을 없애는 거꾸로 수는 뭡니까? 치러 오는 무왕을 실전금이죠. 이건 전금이 뭡니까? 앞에 있던 주왕 폭군을 없애. 의빈이 불가. 이 동네 의빈 그 지역의 대부 밑에서 일하다가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 불게 군인들이 지나가도 겁내거나 경계를 하잖아. 바로 상위 사중 중을 중이라면 천도를 이룬다. 사중도라는 것은. 그다음 상육은 비지무순이 중화이라. 비는 하는데 무수 이제 뜸이 없어요. 상과 비지무수는 무소종이라. 상육을 돕는 데는 이 비지무수입니다. 무수. 더 이상 상육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래서 흉하다 그랬어요. 또 상육은 보면 또 안 맞아요. 육삼하고도 안 맞고 아래로 내려가자니 구호는 벌써 육사한테 벌써 처당해버렸죠. 무소종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끝날 바가 없다 이거.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좀 한 시간에 2개를 해서 한번 강조 때마다 4개씩 가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여기 오늘 처음이라서 또 우리 주역 한 30분이면 돼요. 주역 점을 한번 시연 한번 해볼까요? 뭐에 대해서 하면 좋을지 하는 생각에 뭐 개인적인 말고 한국도 말고 연금 주요 사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디 될지 우리 같은 불안해 좀 의심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지 우리 현재 우리 판단으로 잘 서지 않을 때 어떤 거 주역계를 시연을 해볼 시간을 가질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해서 3차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어요. 너무 커.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지금